이 한 장면을 두고 야당에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다.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면을 두고서 여당 내부에선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원팀이 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장면, 여야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쟁거리로 해석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고생 많이 아닙니다. 원래 하던 일인데요. 여기 뭐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입니까? 네네네. 회의 때문에 덕분에 와서 인사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올 일이 전혀 없어요. 예, 약간 특별한.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후보님은 지난 대선 때 저하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고 또 경쟁 마친 후에 또 다시 또 함께 기념 모아서 함께 정권 교체를 해냈고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또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분간 회동을 했는데 어제 제가 대장동 얘기는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 드렸죠. 대장 내시경 얘기도 안 나올 거다. 뭐 대장도 안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대장동 언급은 없었습니다. 50분간 대장동 언급 없이 덕담에 오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했어요. 지난 2017년 대선 때 모질게 한 부분 사과드린다. 되게 모질게 했었어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민주당 경선 때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또 모질게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니까 박용진 후보가 아니 이 후보는 더 하지 않았냐 2017년 때라고 언급했던 대목도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한 거죠.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라고 문 대통령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철희 수석, 이 표현 그대로 쓰죠. 제가 한 표현. 대장동에 대자도 안 나왔다. 검찰 수사 단어 자체도 안 나왔다.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적 오해 받을 수 있는 얘기를 일절 안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모질게 했길래 사과를 했을까요? 그때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뭐 아니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답변 시간 주셔야죠. 아니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나 제 뭐 뜻에 따라 주십시오.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사실 더 모진 대목이 많았는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덜 모진 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공교로운 건 이재명 기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고 B를 물으면 B를 답변해야지. A를 물었는데 왜 B나 C를 답변하냐. 라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 저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 경기도지사 국감 때 이재명 후보가 들었던 얘기가 A를 물으면 A에 대해서 답변해줘야지 왜 B나 C를 얘기하냐라는 거였어요. 참 흥미롭군요. 흥미롭죠, 뭐. 근데 사실은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늘상 나온 얘기입니다. 질문자는 짧게 답변하길 원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답변할 사람은 충분히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전 사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굳이 5년 전을 상기시키면서 모질게 한 거 사과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친문 진영의 온전한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죠. 물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보통의 여권 후보라고 하면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현 정부와 차별화를 통해서 또 정권 교체 여론을 일정 부분 흡수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제 중도화 전략을 피기 마련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굉장히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중도화 전략이 참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 지지층을 다지는데 오히려 더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을 어제 그 한마디가 극명하게 보여준 게 아니었나 저는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를 보면서 연출된 장면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1983년 식목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를 보고 백성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심은 사람이 좀 특이한 분이더라라고 어제 청와대에서 언급을 한 대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권의 비판 대목입니다. 윤석열 후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선거 캠페인에 병풍을 서준 것이다. 홍준표 후보,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 주범, 또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를 파헤쳐야 할 최종 책임자다. 아주 부적절한 만남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대장동 게이트 덮어주고 퇴임 후 신변 안전 보장, 뒷거래 가능성. 원희룡 후보, 오늘 만남은 묵시적 가이드라인이 돼서 수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는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들은 다양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 대장동 덮어주고 퇴임 후 신변 안전 보장받은 거냐. 원희룡 후보는 이거 묵시적으로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 준 거다. 윤석열 후보도 부적절하다. 홍준표 후보도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이 수사 받아야 할 사람과 왜 맞느냐. 굉장히 좀 일치되는 비판의 대목이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건으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 주자분들이 다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런 문제가 없었다면 뭐 대통령이 물론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자당 후보 만나는 게 뭐 크게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야권의 대선 후보군들이 저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어제 많은 부분에서 저런 답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될 듯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한 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그림 봤습니다마는 통상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자당의 후보가 된 분을 모실 때 보통의 경우 저렇게 상춘제라는데 안 갔거든요. 아까 그 잔디반이 있는 곳이 상춘제라는 거죠. 그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 상춘제예요. 그러니까 상춘제는 보통 외빈이 왔을 때 우리 한옥 구조 보여주고 뭐 이런 실내라, 보통의 경우는 집무실 옆에서 아주 이렇게 그 소접견실 같은 데서 식구를 맞이하듯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전적인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원래 그러니까 내부 손님과 다담하는 장소는 집무실이고, 그렇죠. 그게 저거는 외빈, 손님, 게스트를 그렇죠. 만날 때 주로 사용하는 장소다. 거기서 저는 청와대가 뭔가 메시지가 또 하나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통상의 경우 보면 이렇게 원탁을 많이 써요. 예. 원탁을 많이 써서 뭐 어디가 위 내지는 뭐 이런 구분이 없는데, 상석, 굳이- 하석 구분 없이. 굳이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배석을 한 정무수석과 이재명 후보를 같이 이렇게 동렬로 나란히 앉혀놨다. 저것도 무슨 사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 제가 볼 대목이다. 때는 뭐 우리 그 전에 중국에서 뭐 의전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청와대 우위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앞서 저희가 운영이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시간에 유영민 실장이 국감에서 비상식적 특검도 고려해 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는 대장동의 대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저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대자가 충분히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잘 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을 저는 청와대가 주지 않았나니까, 애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래서 친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글쎄요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청와대에서 5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어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야, 이거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계셨던 전인기 의원님, 혹시 뭐 원탁이 아니고 상춘제 그리고 뭐 유영민 실장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뭐 대접을 좀 제대로 못 받았다, 뭐 이런 혹시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전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정치적 해석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제 회동을 보고 그 윤석열 후보가 선거 개입이라고 했고 다른 세 후보는 대장동 이슈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선거 개입을 항상 주장하는 거 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 것 같은데 직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를 만났던 것이 있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자당의 후보들을 만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인데 이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뭘 좀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사실 대장동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법원에서 곽상도 아들의 50억을 두고 이것은 추징이 가능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좌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처럼 대장동의 몸통이 누군지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과 지금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것을 연결짓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